안녕하세요. 안성 강남 한방병원 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소연입니다. 한국동서정신과학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국내 언어재활사의 음성 사용 양상에 따른 음성장애 지수 및 음성 관련 삶의 질입니다. 가장 먼저 서론을 발표한 뒤 연구 방법, 결과, 그리고 본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음성 사용에는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가수, 교육자, 성직자 등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성대를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전문음성 사용인들이 음성장애로 인한 음성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장애는 전체 인구의 10%, 전문음성 사용인의 50%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성장애는 오랜 시간 말하기, 소리 지르기, 목 가다듬기 등 성대에 무리를 주거나 손상을 입히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발병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담당하는 경우 음성장애의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전문음성 사용인의 음성 문제는 비전문인들이 겪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목소리의 미세한 이상에도 큰 핸디캡으로 지각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소통과 더불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역시 목소리를 치료 도구로 사용하는 전문 음성 사용인입니다. 치료 회기단 긴 문장을 쉼없이 말하기 때문에 호흡 패턴 변화와 음성 피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음성장애 비율은 61.6%로 타 전문 음성 사용인이나 비전문인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목소리가 치료 도구로 사용되다 보니 언어재활사의 음성은 언어치료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재활사는 전문 분야를 가지고 치료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아동, 성인 환자로 나누어 치료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치료하는 현직 예비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음성 사용 양상과 음성 사용량 중 주관적 음성장애 지수 및 음성 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비교하였습니다. 본래 해당 목적을 위해 음성 자료의 객관적인 수치와 설문지의 주관적인 응답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음성 데이터를 녹음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본인의 음성장애를 인지한 경우 음성 질환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처럼 주관적인 평가만 진행하여도 응답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137명으로 현직 언어재활사 122명, 예비 언어재활사 15명입니다. 언어재활 관련 커뮤니티에 2개월간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배포하여 응답을 수집하였습니다. 응답 대상자들은 아동을 치료하고 있는 여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신경계 질환, 정신과적 질환 혹은 3개월 이내 음성장애를 판정받지 않은 청각장애가 없는 자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정신과적 질환은 음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설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문지는 개인정보, 음성 사용 양상, 음성 사용량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설문지는 전 세계 임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환자가 직접 본인의 증상을 체크하는 설문지로 음성 장애와 그로 인한 삶의 질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KVH10은 음성 장애로 초래되는 장애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0점에서 10점은 정상이며 11점부터 음성 장애로 분류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KVRQOL은 음성 장애로 인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설문지입니다. 사회 심리 및 신체 기능 모두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음성 장애가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됩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는 기준치 이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음성 사용량은 주당 치료 시간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당 치료 시간은 주당 치료 회기수에 회기당 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회기수가 5회, 회기당 치료 시간이 30분이라면 주당 치료 시간은 150분이 됩니다. KVHI-10은 영역 구분 없이 모든 항목의 응답을 합하였고 KVR-QOL은 원작자의 분석법에 따랐습니다. 자료 분석은 SPSS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경력, 실습 회귀수, 음성 사용 양상, 음성 사용량을 알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측정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변수들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현직 언어 재활사 89%, 예비 언어 재활사 11%로 현직 언어 재활사 응답자 중 1년에서 4년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 언어 재활사의 평균 실습 회기는 44회로 나타났습니다. 음성 사용 양상의 경우 현직 언어 재활사는 치료 시 높고 큰 목소리를 보통의 말속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 언어 재활사의 경우 높지만 보통의 음량과 말속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 사용량은 현직 언어 재활사가 평균 24회를 39분 동안 치료하였고 예비 언어 재활사가 평균 5회기를 43분 동안 치료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 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 사용 양상인 강도, 음도, 속도와 KVH10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직 언어 재활사의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19.6%만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VR-QOL의 사회 심리 영역과 상관관계에 있는 현직 언어 재활사의 속도가 23% 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체 기능에서 역시 현직 언어 재활사의 속도가 24% 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변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재활사의 음성 사용량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KVHI-10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직 언어 재활사와 예비 언어 재활사의 음성 사용량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 KVR-QOL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예비 언어 재활사가 사회 심리 영역, 신체적 기능 영역, 총점에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 연구 문제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KVH10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주는 변이는 현직 언어 재활사의 음량입니다. 예비 언어 재활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으나 현직 언어 재활사와 같이 음량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큰 소리로 말하며 음성 오남용을 하는 경우 주관적 음성 장애를 보이며 그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습니다. KVR-QOL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주는 변이는 예비 언어 재활사의 음성 사용량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말하는 것은 음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간이 늘수록 그 위험성은 커진다고 합니다. 현직 언어 재활사의 음성 사용량이 KVR-QOL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선행 연구에 비해 낮은 치료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수행되었으면 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자들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객관적인 음질과 주관적인 음질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음성 증상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음성과의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같은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혹은 보이지 않는지 파악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합니다. 둘째, 치료 시 사용하는 음성 사용 양상에 대한 데이터뿐 아니라 화자의 음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음성 오남용 여부, 평소 발화 습관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는 치료 시 사용하는 음성과 평소 사용하는 음성의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